값이 너무나 어마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연 씨를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올해 31살이고 비소세포 폐암 4기 환자로 이제 2005년에 처음 비소세포 폐암 4기 뇌전이 환자로 진단을 받고 지금 9년째 투병 중입니다. 저는 제 이제 투병일지를 이야기하면은 저는 2005년에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학원 마치고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도중에 그 기업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이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전화를 주신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저희 엄마랑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저희 엄마한테 그러셔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저희 외숙모 추천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내보내시고 저희 엄마한테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태가 이제 많이 너무 병기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치료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이제 서울 이제 국립암센터에 가서 조직 검사 다 하고 다른 이제 검사를 다 했더니 주치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이제 폐암 이제 사기고 이제 뭐 암세포들이 폐에 이제 모래알 뿌려놓은 듯이 뿌려져 있고 뇌에도 전이돼 있어서 치료해도 2년 안 하면은 너는 6개월 여명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치료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뭐 이제 충격 같은 것도 받지 않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첫 치료를 이제 임상실험 대상자가 돼서 이제 주사 이제 항암제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4개월 정도 진짜 힘들어서 중간에는 엄마한테 치료 안 받는다고 병원 앞에서 도망가고 치료도 주치 선생님한테 저 이제 치료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게 한번 치료를 마치고 한 3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지고 또 이제 세포가 커져서 항암 치료 또 하고 하면서 여러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제가 맨날 저는 병원에 가는 게 일이니까 저희 엄마랑 저는 병원에 진짜 단 1개월이라도 병원 안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병원에 자주 가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그때도 선생님이 제 편의를 봐주신다고 되게 부작용 적은 약으로 치료하면서 아이 보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도 이제 내성이 생기고 또 다른 항암을 했는데도 또 너무 이제 부작용이 심하고 힘들어서 더 치료를 못하고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너는 치료도 이제 많이 받았고 이제 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다 했다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고 저는 여기서 그만 못 둔다고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비급여로 다른 약을 먹으라고 하셔서 그때 또 원래 복용해서 내성이 왔었던 약을 비급여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내고 제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마저도 3개월 만에 내성이 와서 또 치료를 못하게 됐어요. 국립암센터에서 폐 쪽으로는 해줄 수 있는 항암이 다 없다고 하시고 그냥 집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국립암센터 아니고 이제 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께서도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선생님도 해주실 건 다 해주신 것 같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래도 확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 하셔서 혹시 모르는 그 마음에 그냥 유전자 검사 비용도 되게 비싸거든요. 고가 비용을 내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서 2주를 기다렸어요. 2주 그 시간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맨날 이제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가 맞아야지 다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행히도 2주 뒤에 병원에 갔더니
유전자가 맞아 일치해서 다른 약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셔서 이제 약을 먹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약이 한 알에 16만 7,500원이래요. 근데 한 알도 아니고 하루에 2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약값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치는 부담스러우니까 처방은 못 해주시겠고, 이제 2주만 처방해 주시겠다고 해서 2주를 먹었는데, 먹은 지 한 3, 4일 만에, 그전에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조금 걸어도 숨차고 아이도 돌봐주지 못하고 맨날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가래뱉고 이게 일상생활이었는데, 정말 3일 만에 기침도 안 하고 조금 걸어도 너무 숨도 잘 쉬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복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되겠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복지팀에 아는 그 복지사분을 통해서 MBC 조영남 최유라 거기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약값을 후원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당장 다음 달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약이 잘 들어도 걱정, 안 들어도 걱정이에요. 잘 들어줘도 막상 또 처방받으려면 한숨만 나오고, 몸이 좋아졌다고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또 처방받으러 가면은 약값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값 때문에 이제 이 약이 화이자 제약에서 나오는데, 저희 엄마가 화이자 제약 이 약 이름이 젤콜인데, 이 젤콜이 담당자 대리님한테도 전화를 또 해보고 여기 청와대 신문고에도 글도 올려보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답은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적어서 비용 효과성이 별로 떨어진다면서 계속 이 약 심사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했었는데 아마 안 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또 중간에 약값이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약을 먹다가 너무 이제 가족들 보기가 미안해서 약 안 먹겠다고 하고 중간에 약을 제가 그냥 안 먹었어요, 임의로. 그래서 약을 또 안 먹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중간에 응급실에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거든요. 제가 저 말고도 이 약을 먹으면 이 약이 다른 폐암 치료제 중에서도 부작용도 굉장히 덜하고 정말 약 효과도 좋은데 비용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값 때문에 치료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부작용이 심한 약제로 항암을 먼저 하시고 이 약이 보험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만 이제 잘 받으면은 저처럼 이제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약 못 먹으면 저는 차 선책도 없고, 당장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병원에 가는데, 이제 병원 가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약값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게 진짜 너무 서글프고, 이게 누구를 위한 약인지, 이 약을 먹을 수 있어도 한 달에 약값 1,000만 원 때문에 1년이면 1억 2천 돈이잖아요. 이 약을 누가 복용합니까? 저처럼 많은 환우들이 이제 젤콜이 보험 적용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13년 전에 글리백 사건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한 게, 왜냐면 아내가 글리백 와이프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가속기, 급속기 환자, 그러니까 중기, 말기 환자들만 그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공급 프로그램 임상시험으로 약을 공짜로 공급해줬거든요. 근데 초기 환자, 환자들은
이렇게 지급을 안 해주고 그래서 환자가 악화되면 그때서야 이제 약을 임상으로 해주는 경우인데 지금도 상황이 좀 다르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폐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별로 여론화가 별로 안 된 거거든요. 아직 젤코리가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별로 하질 않고 있거든요. 뭐 도저히 이 약으로는 약값으로는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이 가격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일단 그럼 환자한테 약을 먹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서로 돌려받든지 사후 정산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은 되게 들어요. 약가를 협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이미 입증된 이후에 약가를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는 일단 환자가 약을 먹게 해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회사하고 보험공단이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